오래전부터 저는 이 세상은 공평하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아 왔고요. 누구나 열심히만 노력하면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갇혀 있고 또 다른 이들의 형편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강력한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상당히 거부감이 들기 시작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공정하고 좋은 정책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돈이 없는 사람들이나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지혜의 책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머리, 즉 꾀를 냅니다. 자기한테 어느 것이 유리한지 고민을 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죠. 주택을 갖고 있어서 종부세 등 세금을 올리면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죠. 명의를 분산하든 증여를 하든지 하겠죠. 세컨 주택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 문제 때문에 포기를 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할 거고요. 대출을 제한하면 돈 없는 사람들은 더욱 집을 사지 못할 것이고요. 대출이라는 사다리가 있어야 약간의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아예 주택 구입을 포기하게 되고 전월세 시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축을 공급하는 건설업자들은 신축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로 건축 계획을 연기하게 되고 신축 공급의 부족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이러한 다양한 현상들이 도미노처럼 맞물려서 전월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당연히 매매 가격이 오르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임대차 3법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제라는 임차인을 위한 법을 만들었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건물주들이 오른 세금을 핑계로 세입자에게 월세나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기는 한데 건물주의 요구를 약자인 세입자가 쉽게 거부하기라는 것은 어렵죠.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세입자가 건물주의 요구를 거절하면 건물주는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세입자에게 반가품을 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매우 깐깐한 건물 조사원이 되어서 도배 상태, 바닥 장판 상태, 싱크대, 화장실 등 매우 철저히 조사해서 세입자의 귀책 사유를 따지고 피해 보상으로 보증금에서 제해버릴 수 있겠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의 제기 후 소송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은 생각보다 큰 소송 비용 때문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우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는 정말 완벽한 상태로 집을 명도하지 않는 이상 건물주가 저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싸워봐야 손해가 더 크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못해 응하는 경우가 태반일 것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훨씬 아낄 뿐더러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정신적 고통이 크기 때문이죠. 건물주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영향도 한몫을 합니다. 늘어난 세금과 매도하지 못하게 막아버린 양도세 중과 등의 조치 등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던 강력한 건물주 제재 정책의 반대급부는 세입자에게 칼날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 정부 5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은 공평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부동산을 가진 자를 죄인 취급해서 징벌적 세금을 물리고, 세금 착취를 당한 사람들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세입자에게 세금을 전가시켰으며 결국 국가만 배가 불러진 상황으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될 수 있고, 누군가는 허랑방탕하여 가난뱅이가 될 수도 있겠죠. 또 누군가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사기를 맞아서 가난하게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연히 일확천금을 얻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고 평범하게 약간씩 저축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그들의 자녀는 부자면 부자의 재산을 상속받고 가난하고 빚이 많으면 가난한 대로 상속을 거부하면서 빈털터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겠죠. 평범한 가정의 자녀들은 평범하게 또 시작하게 될 거고요. 자, 이쯤에서 과연 이 많은 자산을 상속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사회 출발은 공평한가 생각해보면 결코 공평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즉, 우리 민주주의 사회는 처음부터 공평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 사실상 공평하다는 것을 알 수도 있죠. 쉽게 여러분이 어느 부모한테서 태어나든 출발선이 똑같다면 그 부모는 열심히 살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벌든 적게 벌든 자녀에게 줄 수가 없고 또 그 자신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다른 일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어야 한다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할까요? 우리는 다행히도 이런 사실을 같은 동포인 북한의 예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이기심과 욕심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누려고 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간 본성 자체의 모순에 빠져서 결국은 구소련이 해체되었고 동유럽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각성한 중국도 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여서 현재는 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나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켜준 것에 감사하고 나도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내 부모가 교육이 변변치 않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부모를 닮는다면 내 미래는 그 부모의 모습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만은 다르게 살아야겠다고 해서 열심히 살아서 신분을 상승시켜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면 한번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여러분이 형편없는 부모와 잘못된 가정 탓을 하기 전에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그만한 도전과 노력을 시도했을 때 우리 사회가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즉, 어차피 출발은 불공평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노력해온 것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다 달라야 되겠죠. 그러니 모든 사람이 공평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해지려면 공산주의 국가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순위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나라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의사, 판사, 고위직 공무원이 되든지요. 요즘처럼 프로그램 개발자의 수요가 넘쳐나는 시대에 피 터지게 공부해서 개발자가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적성에 맞지 않다고요? 그럼 부동산을 공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과 동시에 재테크 수단 중 하나로 부동산을 공부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멋진 재테크 수단을 하나 장착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곧 반입니다. 생각보다 부동산 투자는 어렵지 않고 여러분의 신분을 상승시켜 줄 수 있는 그게 아니라면 신분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공부한다는 것은 실무형 법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 법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사기꾼이 접근한다면 사기 당하지 않는 필요 서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가 이익을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부동산을 제발 좀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죠. 꼭 이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지는 못해도 최소한의 부동산 사기는 예방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관련한 어떠한 사기도 쉽게 알아챙길 수 있는 통찰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정도면 구미가 당기지 않으신가요? 자, 오늘 영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평등은 기회의 균등이지 결과의 평등이 아니다. 그런데 자꾸 결과의 평등을 원하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개선되어야만 한다.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금융지식 중에 부동산 지식을 쌓아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공평하지 않다. 그 공평하지 않은 것이 사실은 공평한 것이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실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